안녕하세요. 선한스탁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월 5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입니다. 자, 미증시는 다우지수는 좋았고 나스닥은 살짝 쉬었다 보시면 됩니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좀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아직 뭐 1.7까지는 안 올라왔는데 현재 1.65% 정도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테이퍼링도 조기 종료되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경제 회복에 일부 둔화는 되겠지만 아주 길지는 않을 거다. 1월 지나면서는 이제 조금 완화되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중증 환자를 심각하게 추가적으로 유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해서 과도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인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우려감은 크게 높지 않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다우 지수에는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함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닥보다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라고 작년 하반기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 돌파, 나스닥은 기술적 레벨 자체도 다우지수는 이미 돌파해 있었고 나스닥은 15,800에 어제도 돌파한 거 아니다. 걸쳐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6,000 넘어가서 쉬어도 15,800 흔들기 정도만 나오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그 전까지는 15,800 요간 걸쳐 놓은 거고 돌파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갭상승 출발했지만 살짝 밀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은 쉬어가는 흐름이다. 대신 인플레 우려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될 조짐이 보인다. 지금이 정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쪽은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경제 지표가 꾸준히 회복되면서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억지로 떠밀려서 하면 문제가 되지만 지표가 회복돼서 시중에 흐르는 돈의 흐름을 정상화로 되돌리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기회가 되고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미증시 하락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느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2,950 정도는 지켜주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이 오늘 좀 낙폭이 좀 있었죠. 그래서 코스닥은 2%대의 하락이 있었는데 자, 지금 코스피는 여전히 약세 구간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급락이 나올 정도는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장중에는 2,950 이탈했지만 마감에는 그래도 다행히 회복 정도는 해줬습니다. 근데 꼬리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아쉽고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제 주식을 이제 조금 매수해 주면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담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이거는 그 시간에서 이제 현대 글로비스 블록들이 있어서 이렇게 잡힌 것이고 크게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현대 글로비스 이 매매 창을 보시면은 오늘 373만 4,470주를 매수했는데 한 375만 주 정도를 이제 블록딜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로 이제 정의선 회장이랑 정몽구 명예회장이 현대 글로비스 보유 지분을 이제 칼라일 쪽에다 넘긴 겁니다. 외국계 쪽으로. 그래서 외국계 매수가 잡힌 거고 실제로 외국계에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매수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매도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서 포트폴리오 교체 과정이 나오고 있고 연초 빠르면 1월 말, 그리고 늦으면은 2월 셋째 주 정도까지는 이 포트폴리오 교체 작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교체에서 잘 보시면은 이 4천억 넘게 거의 5천억 가까이 되는 금액, 이 금액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2% 정도면은 나름 나쁘진 않았는데 지수 상위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것 때문에 밀렸다.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선물 매도가 이렇게 만 계약씩 나오는 거는 이 부분은 좀 좋지 않다.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 특히 콜옵션 매도는 이제 이 코스피가 3,050을 회복하는데 크게 방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물 매도와 콜옵션 매수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선물은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옵션도 콜옵션도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풋옵션 매수는 하락 포지션인데 이 두 가지가 상승 포지션이 나와야지만
이제 풋옵션이 하락 포지션이 나와도 괜찮은 것이고, 좀 기관 투자들은 이제 하방향에 대해서 아래로 좀 이제 2950 살짝 이탈하는 것에는 굉장히 관대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예, 기관 투자는 변동성이 적은 게 지금 좋습니다. 그리고 아랫 방향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지만 않으면은 기관은 좋은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 아래로 내려가도 괜찮다. 외국인은 위아래 싹 다 막아놨기 때문에 뭐 변동성이 뭐 아주 크게 나오지 않는 게 좋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방향 포지션을 추가적으로 구축해서 밑에를 열어주면은 이 2950 구간을 열어주면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위쪽으로는 3050포인트 이번 만기까지 넘어가려면은 이제 콜옵션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했는데 이게 반대 포지션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번 만기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3050 구간 넘어가기 좀 어렵지 않겠냐, 3000 위쪽만 가면은 이제 매도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다음 주까지는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물이 매도가 계속 나오면 다음 주가 좀 지나도 3월까지도 이제 잠시 동안은 누르는 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은 이 부분을 해소를 해줘야 된다.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 어제 오늘 매도 나온 부분은 청산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 자체가 좀 안 좋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밀렸다라고 했는데 시총상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쉬는 구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시총 상위에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최근에 게임 엔터 콘텐츠 쪽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는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연말부터는 좀 쉬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올라서 피로감 해소 차원에서 2차 전지주는 끝났다라기보다는 쉬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 게임 NFT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규제 쪽에 얘기가 나오면서 이 돈 버는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가 과거의 바다 이야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사행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이제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뭐 규제 샌드박스 쪽으로 허용하기도 쉽지 않고 좀 난감한 입장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 방안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게임주들, 뭐 메타버스, 뭐 NFT 관련주들 좀 살아나가 조금 쉬는 과정.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반도체주까지 조금 오늘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삼성전자 쪽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쉴 타이밍이 왔으니까 쉰 거예요. 이 8만 원까지 올라온 게 이게 산타랠리 정도, 산타의 선물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가 막히게 뭐 이 구간에서는 조정을 살짝 봤는데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뭐 아래꼬리 길게 달리면서 올라왔는데, 반도체주가 하락한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쉴 타이밍 저항에 부딪혀서 그런 것도 있지만 ASML 공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위치했는데 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뭐 전 세계에서 뭐 대부분 이제 ASML의 EUV 노광 장비를 가져다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SMC 중심으로 이제 납품을 하다가 이제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 이 하이닉스에서도 EUV 공정을 들여온다라고 했으니까 이 ASML의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많이 못 만들어요. 예전에 한 40대 정도 만들다가 이제 한 50대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올라왔고, 뭐 추가적으로 더 생산할 수 있도록 늘린다고 해도 이게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게 이제 한 50대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장에서 화재가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반도체 업황, 작년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공장에 화재 나고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 오스틴 한파도 있었고요.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미세 공정 같은 경우도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렇게 쉬어가면서 코스닥 쪽으로 시총상위 쪽이 남은 게 없어요. 바이오주도 좀 쉬고 있는 데다가 전체 2차 전지 쉬어야 되는 타이밍, 게임 뭐 엔터 뭐 이쪽도 산탈의 쉴 타이밍, 뭐 그 반도체주까지 이렇게 쉬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시장 자체가 이제 오늘은 좀 파란불로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전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니까 지금 코스피가 조금 살아나길 바라는데 또 수급이 약간 이제 좀 부진했습니다. 이 수급이 좀 개선되는 걸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코스피는 아직도 약세권이다. 코스닥은
1020포인트 살짝 이탈했지만 요 구간 정도에서 뭐 다시 한번 1020 회복하면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우려감에 밀리긴 했지만 이 부분이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 피해량이 크냐, 뭐 생산을 못 하느냐 이렇게 명확하게 내려지진 않았고 이제 며칠 내로 이제 조사해서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복구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며칠 후에, 며칠 안에, 뭐 다음 주 정도면은 뭐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우려감으로 밀렸는데 너무 과도하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다라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현대차, 기아차, 올해도 판매량 호조 달릴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반도체 공급 현상 같은 경우가 조금씩은 완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문하면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조금은 완화될 거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은 작년에도 미국 판매량이 현대차 19%, 기아 20% 상승을 했는데 올해도 뭐 추가적으로 좋지 않겠냐라고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21만 원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지수가 좀 받쳐주지 않아서 좀 아쉽네요. 거래량 붙은 날 오늘 양봉 이렇게 세워주면서 22만 원 쪽으로 딱 붙어가면은 이번에는 현대차가 좀 힘을 내면서 23만 원 쪽으로 붙어갈 수 있을 텐데 다음 저항이 23만 원입니다. 이쪽으로 붙어가기만 해도 현대차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한숨 놓을 수 있을 텐데 오늘 지수가 조금 야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조금 올라오는 힘을 내줬고 그래도 21만 원을 회복했으니까요. 기아는 뭐 여전히 좋습니다. 8만 5천 원 위쪽 올라와주면서 거래량까지 터뜨려주는 모습 뭐 양호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저는 뭐 과거부터 현대차보다는 기아 쪽이 이제 해외 쪽에는 좀 더 좀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뭐 같은 계열사고 뭐 비슷한 부분도 많이 뭐 협력하면서 공유도 하고 하겠지만 기아 같은 경우가 주력 제품이 세단보다는 이제 소형 경차나 소형 그리고 SUV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세단도 물론 판매가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SUV나 경차 같은 실용적인 차를 좀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아의 주력 제품들이 오히려 해외에서는 좀 더 경쟁력 있게 다가가지 않느냐라고 기존부터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만도라던가 뭐 현대공업 이런 쪽 부품이나 관련주 쪽도 좀 살포시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보험주들 이제 금융주들이죠. 보험주, 뭐 은행, 뭐 금융 지주사들 뭐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뭐 DB손해보험하고 하나생명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 굉장히 선방해줬죠. 이런 종목 하나씩 들고 있으면 반면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들이 좀 약한데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은 이쪽은 뭐 자연스럽게 약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40만 원을 회복해 줘야지 코스피가 3050을 돌파하는데 좀 이제 힘을 보태지 않을까 싶었는데 40만 원 역시나 뭐 회복을 못 하니까 한 차례 좀 더 쉬는 구간이 나오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들은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좀 힘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2만 원 위쪽 유지해주는 것까지 그래도 장하다라고 했는데 12만 원 이탈하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10만 원 구간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10만 5,500원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다 오늘. 그래서 인터넷 관련주들은 좀 살아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작년 말에 이제 공정경제 쪽으로 해서 이제 두드려 맞고 골목상권 침해 같은 경우로 이제 여권에서 이제 두드려 맞고 나서 아직까지 뭐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좀 길어지면은 이번 뭐 대선 끝날 때쯤까지는 이제 쉬어야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라도 좀 힘을 내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이제 매도할 구간 정도라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약세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피 아직까지 기대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3,050포인트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처럼 카카오도 일단 12만 원을 회복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네이버는 40만 원 회복해 줘야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좀 기다려야 됩니다. 매수를 하더라도 뭐 아주 오래 들고 가실 분들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차라리 좀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2030년까지 매년 5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뭐 GS건설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자재주까지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왔다. GS건설, 뭐 어제 시멘트 관련주들 좋았는데 쌍용 C&E 쪽, 과연 쌍용 양해죠. 이쪽 좋았고 삼목에스폼이나 뭐 범양건영 이런 건자재 쪽까지도 전체적으로 조금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체크하시고요.
자,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한 3, 4월 바닥으로 철강주도 좀 수요될 것이다. 수요가 이제 회복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뭐 경기 부양책 이 양회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또 봄 정도에는 훈풍 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포스코라든가 이런 철강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3, 4월 바닥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 거래량도 좋았습니다. 포스코는 뭐 개별 이슈도 있죠.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주주 가치를 제고해서 좀 더 이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자사주 소각 같은 게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대기업들에서는 이익을 많이 봤다. 자사주도 좀 소각하고 자사주도 좀 매입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주 지분의 가치를 조금 올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을 그렇게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거라도 많이 해야죠.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이 부분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포스코, 현대해철,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등등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경기인가중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이제 그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LG화학 비롯해서 이제 LG화학이 이제 좀 과도하게 밀려있지 않느냐 말씀드렸는데 66만 원 정도는 올라와줬고 이게 70만 원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좀 과하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66만 원에서 한 차례 더 올라와서 70만 원 위쪽만 올라와도 그래도 한숨 정도는 돌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뭐 양호한 흐름,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회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약해요. 20만 원 정도는 좀 회복을 해줘야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이제 힘을 내줄 이런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뭐 효성그룹, 효성 TNC나 뭐 효성 이제 화학 같은 경우도 뭐 양호한 흐름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노력하는 모습 정도. 아직까지 이 종목도 이제 회복이 좀 덜 돼서 한 60만 원 부분 정도는 회복해 줘야지 조금 힘을 낼 수 있는데 아직은 좀 약세 구간이에요. 조금 더 힘을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붙었을 때 위에 이 57만 원 위쪽으로 넘어가서 60만 원 도전을 했어야 되는데 지수가 좀 안 받쳐준 게 살짝 좀 아쉽긴 하네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효성그룹주는 효성 3인방이라고 많이 부르면서 저희가 이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계속 꾸준한 모멘텀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효성 TNC, 효성화학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현대미포조선, 요 현대중공업도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오늘 거래량을 조금 붙여서 한 차례 더 올라와 준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뭐 현대중공업 이런 이 조선주 수주 호황에 힘입어서 2분기부터는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0만 원 회복되면서 좀 양호한 흐름 보일 가능성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좀 작은 종목으로는 이제 성광밴드 같은 경우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성광밴드나 뭐 삼각 MNT나 뭐 아니면은 좀 하이로코리아 쪽까지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데 성광밴드도 최근에 요 조선업황 회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래 쉬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거래량도 좀 부족하고 제대로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면은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그 뒤에 후발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건설기계는 이제 기계 관련주들을 오늘 좀 끌고 올라왔는데 이게 CES에서 로봇 기술이 부각된다. 무슨 현대건설기가 로봇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산업용 기계 로봇들이 있죠. 산업기계 로봇이랑 이제 원격 조정 관련 쪽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고 이제 측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공에 이르는 모든 건설 과정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봇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부각시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이제 팔란티어랑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합작사 법인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MOU를 체결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들어갈 때 현대일렉트릭과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이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죠.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같은 쪽이 합류해서 같이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슈가 두 가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 관련주들은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두산바켓이나 진성 TEC 같은 경우 많이 말씀드렸는데 두산마켓은 42,000원 회복 중요합니다 했는데 오늘 이 기계 관련주들 힘입어서 이렇게 슥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성 TEC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재지 관련주들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였죠. 영풍재지 어제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장중에는 이제 상한가도 들어가고 했었는데 이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 매각설이 나왔죠. 그래서 큐캐피탈이 경영권 지분을 50.5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매각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제 2천억 조금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봐야겠죠 그거는. 그래서 뭐 프리미엄을 얼마나 붙이느냐에 따라서 뭐 1천억에서 2천억 사이 정도가 될 텐데 1천억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영풍재지가 매물로 나오면서 올라왔고 여기에 연말 연초에 뭐 이 포장재 가격이 원래 한 10% 가격 인상 예상인데 한 20%까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포장재지 관련주, 포장지 재지 관련주 쪽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풍재지가 대표적으로 올라왔고 개별 이슈까지 포함해서 신풍재지 같은 경우도 뒤따라 올라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쓱 올라오고 있고 영풍재지는 진작부터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었죠. 충분히 뭐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뭐 이슈를 모았던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야당 대선 후보 교체설. 이 부분과 이제 야권 단일화설 쪽이 다시 한번 뭐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대위를 해산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야권의 또 다른 대선 주자가 이제 떠오르면서 안랩 그리고 뭐 써니전자 그리고 다물멀티미디어 이쪽이 올라오고 있고 후보 교체설 나오면서 경합을 벌였던 후보의 이제 경남스틸이나 한국선제, 뭐 TBC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조금 나왔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권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약으로 뭐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TX 트릴리온 같은 경우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뭐 조짐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휴식을 잘 취하고 있었는데 한 방에 올라왔고 메타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대약품이나 동성제약 같은 경우가 뒤에 이제 상승 대열에 합류를 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돌발적으로 이렇게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는 없었겠죠. 공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돌발적으로 나오는 정책주들 이제 잘 체크를 하시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뭐 하루짜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꾸준히 보는 쪽은 사회적 현상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뭐 저출산이나 뭐 일자리 등등 이런 사회적인 이제 현상 같은 게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사회적인 현상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CES 쪽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CES가 뭐 바로 이제 다가왔으니까 짧게만 뭐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1월에는 이제 제가 순환되는 테마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로봇 관련주들 말씀드린 다음에 바로 다음날 움직였고 뭐 오늘은 이제 영풍재지 같은 경우도 바로 뭐 오늘 움직이고 조선주랑 이런 건설주 같은 경우 그리고 보험주 같은 경우 어제 말씀드린 쪽이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선방을 잘해줬죠.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뭐 올라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상보나 아니면은 이제 국일재지 같은 경우가 뭐 이름만 말씀드려도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런 그래핀 관련주 같은 경우가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다음에 바로 튀어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래핀 쪽은 앞으로 뭐 미래기술 쪽으로 해서 관련해서 뭐 꾸준히 뭐 얘기가 한 번씩은 연초에는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1월이나 2월 사이 정도에는 한 번 정도는 테마성으로 반짝 상승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나는 그런 운에 맡기는 쪽보다는 이제 좀 편안하게 미래 뭐 예상되는 쪽을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섹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산업이 바뀌고 산업화가 되고 우리 실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 생활 속에서 좀 찾으셔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올해는 제가 팁도 드렸죠. 4차 산업혁명이 과거에는 테마로 시작했지만 한 2016년 이때는 테마로서 많이 움직였지만 지금은 테마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들어와 있는 산업화가 된 산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신다라고 하면은 올해도 공략할 부분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이제 올해도 좀 좋은 투자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잘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안전 투자하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